세상 모든 금융인들의 록 콘서트 워런 버핏님의 주주총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중단됐던 이 오프라인 이벤트가 횟수로는 거의 3년 만에 재개된 거라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갔을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 한 12,0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버핏님과 찰리 멍거님께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어요. 저도 직접 가서 보면은 좋겠지만 분들이 또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생각해도 워런 버핏의 Berkshire Hathaway Compound Annual Gain을 보면은 지금 2021년 기준 연수익률 20.1%였어요. 이게 S&P 기준으로는 S&P에 넣은 돈을 이제 배당까지 재투자했을 경우 10.5% 연수익률이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뭐 2배 정도 비트했다라는 이 사실보다도 이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살아서 라이브로 이렇게 본인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고 그리고 전 세계 투자의 대가들까지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사실이 훨씬 더 위대하고 신기하기만 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 제인 이 사람이랑 그리고 아벨이라는 이 Berkshire Hathaway CEO이자 이제 버핏의 후계자이죠. 이들을 옆에 세워두긴 했어요. 이분들의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Berkshire Hathaway는 251% 그리고 S&P Total Returns 같은 경우는 266%. 그런데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해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 정도면은 뭐 마켓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거는 옳지 않고 이렇게나 근접하게 마켓을 잘 따라갔어? 그만큼 마켓을 이기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년 같은 해는 사실 연초부터 무슨 게임스톱부터 시작해서 정말 별의별 사건들이 다 터지는 말도 안 되는 시기였고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들 이제 주식 전문가가 돼가지고 수익률 높다고 이제 자기가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정도로 수익률 다들 잘 나왔던 해였을 테니까 그런 거는 제외하고 올해를 보면 지금 2022년 1분기 기준 Berkshire Hathaway 수익률은 8%고요.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April 2022 기준으로 지난 10년을 보면은 Berkshire Hathaway는 300%고요. 수익률이. 그리고 마켓 S&P 기준의 US 마켓은 260%. 그래서 결국 워런 버핏이 이겼다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하면은 또 몰라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괜히 워런 버핏이 아니다. 그동안 월가에서 항상 지적을 하고 의문을 품었던 게 도대체 워런 버핏은 그 많은 이 캐시 파일을 왜 들고만 있는가? 왜 이렇게 현금을 들고 있는가? 지금 썩히고 있는 거 아닌가? Because he has so much cash in his balance sheet. 그래서 여기 지금 밸런스 가져왔어요. 오늘 나온 10Q예요. 따끈따끈한 공시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여기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 연말까지 기준으로만 해도 $140 billion of cash just sitting around. 지난 한 분기 동안 자그마치 $51 billion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의 현금을 주식시장에 넣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시되어서 알 수 있는 13F가 2월달에 나온 13F가 있어요. 그 13F를 보고 오늘 나온 Berkshire Hathaway 10Q 분기 실적 공시를 보면은 그 사이에 약간 갭이 있잖아요. 그 날짜들의 갭에 대한 해설이 이 공시 자료에 나옵니다. 2월달에 마지막으로 공개된 그런 지분, 어떤 주식을 샀는지 거기에서 추가로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추가로 어떤 주식에 얼만큼 더 넣었는지가 좀 나오는데 일단 현금만 먼저 보자면은 사실 지금 그 주주총회에서 오늘 이제 화면에 스크린샷으로 잡힌 이 숫자들이 이거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March 31st, 2022 지금 1분기 기준으로 cash amount가 102 billion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는 게 보시다시피 주석으로 It does not include cash and US Treasury bills of BNSF an energy company. Berkshire Hathaway가 인슈런스 보험회사 말고도 railroad, utilities 그리고 에너지 사업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캐시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게 맞는 금액인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캐시는 US Treasuries, 미국 국채도 포함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10Q를 보면은 여기 있죠. 4 billion 정도 되는 캐시까지 다 합하면은 캐시는 $106 billion 약. 그런데 지금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숫자와 이 2.8 billion까지 다 합하면은 작년 연말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147 billion 시간 되는 현금이 지금 1분기 지난 시점에서 106 billion으로 떨어졌어요. 한 마이너스 28% 거의 30% 현금 비중을 줄이고 이 돈을 주식시장에 넣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워런 버핏은 1분기에 주식에 에퀴티에 많이 들어갔다라는 이 사실 하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런스시트에 있는 현금은 100 billion dollars가 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워런 버핏한테는 cash is king. 지금 현금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러면은 이 많은 현금을 어쨌든 간에 지금 1분기 3, 4개월 동안 거의 51 billion dollar 정도가 되는 현금을 주식시장에 넣었다는 건데 그럼 그거 갖고 뭐를 샀느냐? 그것도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13F는 없었던 새로 등장한 이제 주식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Chevron 같은 이제 오일 컴퍼니 지분을 대량 매입했고요. He now owns 25.9 billion dollars of stock as of March 31st, 2022. 그리고 지난달에 he bought 7 billion dollars worth of Occidental Petroleum. Occidental 보통주 매입을 했어요. Common shares를 샀고 근데 보통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선주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0 billion dollars worth of preferred stock까지 합하면은 40 billion dollars를 지금 오일 섹터 베팅에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 외에 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냐면은 Activision Blizzard Company 9.5%씩이나 되는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뭐 0.몇 정말 작은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시를 한 바로 의하면은 이번에 사실 발표를 한 거죠. 주총에서. 왜 샀느냐? 주총에서 말했다시피 회사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이거는 merger arbitrage라는 전략이다. 이게 굉장히 흔한 헤지펀드 플레이라고 저도 여러 번 설명한 전략이기도 한데 자, 워런 버핏이 한 말 그대로 The moment it announces M&A, it becomes a different kind of security. 지금 인수 발표가 나기 전과 후 전혀 다른 주식이 되었기 때문에 인수 발표가 난 이후 시점에서는 더 이상 그 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딜의 성사 여부에 대해서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가 될지 안 될지 이 딜의 성사 여부에 대해서 이 딜 자체에 대한 베팅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전혀 다른 성격의 투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밝혔고요. Those case of common stock, whose value depends not on what the market price does, but whether a given corporate event occurs, an announced corporate event occurs. 이 딜이 68.7 billion dollars 100% 현금으로 주당 95불을 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겠다는 딜이었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인수 오퍼가가 95불인데 지금 스톡이 75불 선에 있죠. 이 말이 뜻하는 거는 적어도 마켓은 이 딜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 버스럽하게 반응을 했지만 지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딜이 성사가 되지 않을 거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마켓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인수 발표가 나면 인수가에서 굉장히 근접하게 트레이딩하게 되는데 지금 95불 인수 가격인데 75불이라고 이 정도 스프레드가 있다는 거는 마켓에서 이 딜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점점 확률이 낮춰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요즘 도는 뭐 뉴스 소식들을 보면은 이거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 인수건에 대해서 이제 허가 승인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 규제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고요. 또 꼭 그렇다고 해서 이 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뭐 그만큼 리스크가 커졌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큰 스프레드로 트레이딩 되고 있고 어쨌든 이거는 뭐 버핏님의 생각이니까요. 가장 이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은 애플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Bank of America 그리고 American Express 같은 주식도 굉장히 큰 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버핏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죠. 마켓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뭐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을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As I've said many times before, I can't predict the future. I can't. I can't predict the future earnings or future stock market performance. I can't predict the economy either.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계속 봅시다. I watch more financial news than I should, which is to say, I watch financial news. 매일매일 시황 업데이트되는 파이낸셜 뉴스를 매일 보기는 본다. 하지만
I think it's filled with interviews of prognosticators. Some of these fortune tellers run hedge funds or ETFs. Others teach at a college. Others are on YouTube, on Reddit.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데요. 증시 방향성에 대한 뉴스라든지 시황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거는 워런 버핏이 점잖하게 말해서 그렇지 이거를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아니 요즘 세상에 뭔 놈의 이 방구석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렇게 많냐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뭐 이제 앞으로가 폭락의 시작이다 뭐 아니면 지금이 저점 반등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각종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If their predictions have any value, it's really to learn something about them, not what they're predicting. 주식이 오늘 떨어질 건지 내일 오를 건지 뭐 이런 것 예측하는 거는 아무런 밸류가 없고 단지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시장 예측을 하는 사람들의 이 무지성 행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배워야 한다.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트를 가리키면서 이제 마켓이 혹은 뭐 주식이 어떻게 갈 거다 이렇게 찍어주는 애들은 그냥 무시하는 게 정답이다. They are best ignored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어찌나 속이 다 시원하던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계속 이제 말하시는 부분들이 항상 있는데 좀 유명하죠. 그 크립토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제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특히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로빈 후드를 이제 주축으로 한 이 리테일 투자 광풍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버펫님과 찰리 먼거님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리스펙트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들은 아직도 비트코인 및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찰리 먼거는 아예 대놓고 비트코인 보고 mania of speculation 이라고 투기성 자산이라고 한 거 유명하죠. 뭐 지금까지도 크립토에 대해서 꽤나 부정적인 견해인데 이걸 설명하면서 갑자기 이 $20 bill 20불짜리 지폐를 꺼내더니 보여줬어요. 스크린에서. And he says, this is money. This is the only kind of money you'll see in your lifetime.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써져 있잖아. Federal Reserve Note. 이거는 legal tender이다. 법정 화폐. The legal tender for all debt. Public and private and nothing else. Legal tender가 무슨 말이냐면은 it's anything recognized by law as a means to settle a public or private debt or meet a financial obligation including tax, contracts, and legal fines or damages. 한마디로 법으로 인정되는 화폐가 아니라면은 어느 식의 pay off your debt 만약에 그걸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다면은 아니면은 너가 IRS에서 뭐 텍스를 낼 수 있는 커런시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걸 화폐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및 크립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고요. 그리고 로빈후드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를 했는데 이제 로빈후드 및 리테일 투자자들의 광기를 불러일으켰던 일련의 현상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로빈후드가 굉장히 뭔가 거의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시피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회사도 굉장히 위태위태해지고 있는데 He says, I've never been a fan of Robinhood. It promotes trading strategies that in my view are not in the best interest of investors. 이 로빈후더들의 흥망성쇠를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he called it disgusting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그냥 그 대가를 받는 거다라는 식으로 로빈후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이게 핀테크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앱이긴 하지만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트레이딩을 고위험을 안고 하이리스크 트레이딩을 굉장히 장려하는 식의 투기 붐을 일으켰던 주범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말을 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는 이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나온 것 같고요. 혹시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라이브 떠돌아다니는 거 유튜브에 많으니까 버펫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꼭 한번 챙겨보시길